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는 더 이상 뉴스가 아닙니다. 3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낮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단기 하락이 아니라 장기적인 하락 추세, 정권 시장의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대세 하락일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작년 9월 최고점을 찍었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시기별로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일관된 현상이 지난 열흘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더 이상 선거 여왕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선긋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요, 어제 저녁 뉴스케이의 박 지지율 10달째 장기 하락이라는 리포터를 제가 다시 한번 읽은 겁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세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박근혜의 지지 기반, 영남과 고령층을 고려할 때 절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보지 않았던 30%대를 찍었습니다. 마지노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거기까지 잘 가지는 않지만 일단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누리당이 왜 선거의 여왕인 박근혜 대통령을 뒤로 감추고 29살 이준석 위원장을 내세웠겠습니까? 더 이상 박근혜의 눈물 마케팅으로는, 그리고 인사참사로 빚어진 그 민낯, 박근혜의 민낯을 드러낸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선거용 소재가 될 수 없다. 새누리당도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외단되는 정치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곰곰이 분석을 해보면 남 탓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지율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정말 복장 터지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허무는 그런 정권의 무능력의 민낯을 보았습니다마는 해경이 잘못했다, 유병헌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리 참사를 저질러도 박근혜 지지율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사와 같이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더라도 남에게 그 전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안, 박근혜의 무능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안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지지율의 급락을 보였다. 박근혜 지지율의 비밀은 남 탓이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4일 이번 주 마지막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최근 들어서 미래통잡 국민TV 조합원 가입 숫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사용료 CBS 계좌이체 신청하신 분들 숫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불가능에 대한 도전, 매일 TV 뉴스를 한다는 불가능에 대한 도전 4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시도는 작년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인재들을 뽑고 훈련을 시키고 시설 투자를 해서 4월 1일부터 방송을 시작됐습니다. 방송 뉴스K 뭐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인터넷 방송에서 대한방송에서 지상파에 비해서는 수백 분의 1의 예상 규모를 가지고 이 정도의 컨텐츠, 이 정도의 품질을 만들어낸다는 그 기적에 가깝다는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성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는 10월쯤이면은 또 다른 형태의 TV 프로그램 선보일 겁니다. 그러나 이 과도기에 지난 4월 1일부터 월 사용료 11,000원 이상의 납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이제 9,000명 간신히 넘었습니다. 그래서 형편 그렇게 좋은 편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합원 가입 독려 그리고 사용료 이체 신청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미래통지와 국민TV의 이사장이 돼서 이사장으로서 역할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사장으로 행세를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혀 그런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번 주말에는 이사장 자격으로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의 차고 노력과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조합원 가입 확장을 독려하고 CMS 계좌이체 신청 사용료 납부를 독려하는 메일을 보내드릴까 합니다. 저희들도 먼저 고통을 먼저 분담한다는 그런 정신 아래 저를 비롯해서 공짜금 이상들은 급여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사용료 이체 신청 2만 명 돌파할 때까지는 저희 직원들에게는 전혀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만은 최소한 미래협동조합을 실무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이사장, 저를 비롯해서 노정면 국장, 김용민 국장, 그리고 조상훈 국장은 급여 삭감 30% 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세이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그리고 더 좋은 콘텐츠를 보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할 겁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합원 시간 쓰기님이 회식비로 쓰라면서 100만 원 후원했습니다. 물론 회식비로 쓰진 않을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부 조합원들 중에서 혹시라도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이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뭔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신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염려 말고 조합원 가입하시고 CMS 계좌이체 신청으로 사용료 납부 이체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정 걱정되신다면 그냥 후원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 국민TV 홈페이지에 올라온 여러 가지 글들 중에서 몇몇 글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천사님이 열악한 조건이지만 이를 극복하며 분투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들에게서 공정언론의 새싹이 돋고 있습니다. 라면서 미력 하나마 5구자 정자와 함께 출자금을 납입하고 월 사용료 2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큰바이짱님은 사용료 월 1만 1천 원 납부하던 것을 3만 3천 원으로 올렸답니다. 노정면 국장님의 메일을 읽고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가슴속으로 들어왔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대리님은 1+1 운동을 전개하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외에도 묵묵님 그동안 저만 1년치 선다부 매달 시청에 입금하고 있었는데 아이들 2명으로 추가로 각각 등록했습니다. 이런 감동의 쓰나미가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열성적인 조합원들이 개인 부담을 늘리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것은 조합원 숫자가 더 늘어나서 월 1만 1천 원씩 큰 부담 없이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들 늘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을 어떻게 강요하겠습니까? 호소드립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간단합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대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광고를 너무 오래 했네요. 자, 다리 위의 남자 이준석.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왜 선거이왕 박근혜를 내세우지 않고 다리 위의 남자 이준석을 내세웠을까? 박근혜로는 더 이상 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귀신같이 눈치를 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임석규 논설위원 정치부장을 역임했었죠. 다리 위의 남자 이준석 들어보시죠. 김종인과 이상돈, 이준석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함께 일했다. 그나마 이빠른 소리라도 했던 인물들이다. 비대위 3인방으로 불리며 기대도 받고 욕도 먹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3인방의 엇갈린 행로는 많은 걸 보여준다. 네. 김종인은 얼마 전 오랜 지인으로부터 다리를 아주 끊어버리진 않은 게 좋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박근혜로부터 비록 팽당했지만은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갖다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말아라 라는 충고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청와대가 불러줄 날이 올 수도 있으니 대통령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그런 상황은 피하라는 그런 충고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김종인은 경제민주화 공약 실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매몰차게 몰아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김종인은 좀 나이브한 데가 있어요. 어쩌면은 나이브하다기보다는 더 노예할지도 모릅니다. 과거 김영삼 정권 때를 되돌아보면 이해창 감사원장으로 잘 나갔습니다. 노태우 정권 율곡 비리를 감사하면서 그야말로 우길성천 국민감사원장이었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러자 이해창의 인기를 질투한 김영삼이 감사원장에서 물러나게 만듭니다. 이해창.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김영삼이 아들 김현철 비리 때문에 코너에 몰리자 다시 이해창을 불러다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해서 이해창은 총리가 됩니다. 총리 때도 말은 많았습니다만은 차기를 노리고 있다는 등 그런 여러 해프닝을 거쳐서 결국 총리직에서 물러나긴 합니다만은 구령이 각축했던 9명의 후보자들이 각축했던 당시 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이해창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기에 이르렀죠.
그런 정치적 역정을 김종인은 아마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여하튼 김종인은 경제민주화, 사실 국민도 사기당했지만은 김종인도 사기당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에 대한 일말의 기대 접지 않고 있다고 하는군요. 반면에 이상도는 돌아갈 다리를 이미 끊은 것 같습니다. 이상도는 아예 청와대로 향하는 다리를 불살라버린 것 같다. 애두르지 않고 박 대통령을 직접 겨눈다. 박근혜 지지자들도 조용히 환멸을 느끼고 있다며 이 정권 이미 레임덕에 빠졌다고 외친다. 자신과 청와대 사이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준석은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돌아왔다. 29살의 청년에게 위원장을 맡긴 건 일단 눈길을 붙잡는다. 이준석은 박 대통령이 내가 같이 일했던 사람이 맞나 싶다며 까칠하게 말하지만 대통령에 대해선 선을 넘지 않는다. 김종인이 노회한다면 이준석은 영악하다고나 할까. 이준석이 멘토로 삼고 존경하는 인물이 김종인이라고 하는데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준석, 29살짜리 이준석 군. 새누리당도 결국은 고육지책으로 박근혜로 표가 안 되니까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을 내세웠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새누리당 하는 짓거리 보면 웃음이 나오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은 우리 임석규 논설위원은 이준석이 보고 영악하다고 했는데요. 저는 새누리당이 영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쇼죠. 그러나 항상 새누리당의 그 쇄신 쇼에 국민들은 쏘갔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껍질을 변경하는 그 혁신 쇼에 국민들을 속았습니다. 결국은 부정선거에 의해서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사기, 기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새누리당은 항상 영악했습니다.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쳤습니다. 그만큼 영악했던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을 29살짜리를 무슨 새누리당을 바꾸는 무슨 핵심위원회인지 세바위라고 또 하더라고요. 이런 위원장으로 과감하게 앉힐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최소한 새정치민주연합보다는 한 수위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요, 역대 최악의 야당이에요. 혁신을 하겠다면 우선 뭘 바꾸겠다는 건지 대상이 뚜렷해야 한다. 위기의 핵심은 청와대다. 민심 위반은 거듭된 인사실패 등 박 대통령의 실정에서 비롯했다. 혁신의 수술칼이 시급한 곳은 여당이 아니라 청와대다. 혁신위가 새누리당을 혁신 대상으로 한정하면 청와대의 잘못을 가리고 책임을 덮고 위기의 원인을 숨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머리에 종양이 생겼는데 다리를 수술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다. 혁신위는 대통령과 청와대와 친박의 심장부를 정면으로 겨냥할 때 비로소 혁신을 말할 자격을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말로 혁신위가 혁신하게 되면 청와대, 친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부터 혁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하는 얘기가 박근혜의 공과를 얘기한다면 공은 8이고 과가 2라는 이따위 얘기하는 것 보면은 그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하죠. 게다가 혁신위가 난데없이 정치인 인사검증을 들고 나오는 것부터 수상쩍습니다. 인사검증은 청와대가 실패했는데 책임은 당에 묻겠다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문위원 검증론을 맨 먼저 주창한 인물 다름 아닌 친박 중에 친박 새누리당 사무총장 윤상현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가장 불만이 큰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일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홍위명을 자처해온 윤상현이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서 청문위원 검증론을 펴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이 윤상현의 조정을 받는 로봇이 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임석규 논설위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가 아니라 청와대의 민원을 해결하는 위원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서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가 아니라 새누리당을 바꾸는 것처럼 사기를 치면서 국민을 또다시 속이려는 새 사기위원회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청와대 민원까지 해결하려는 그런 뜻이 아닌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이준석이 혁신위를 훌륭히 잘 이끌어 여당을 새롭게 바꿔내기를 기대한다라고 한겨레신문의 임석규 논설위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전제를 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똑똑하게 보여주는 본보기가 바로 김종인과 이상돈 그리고 이준석의 비대입니다.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은 새누리당 비대위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내놓았습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정치 쇄신, 그 무수한 약속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파기된 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혁신과 쇄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본질을 위장하는 그런 방향적 우시를 하면서 이 정권 출범에 기여했지만 세상을 바꾸지도 한자리 차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3인방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김종인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잇는 다리, 오래전에 청와대가 경제민주화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끊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김종인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상돈은 스스로 다리를 불태웠고 이번에 핵심이 참여 제안도 거절함으로써 냉철한 현실인식의 소유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나마 이상돈은 현실이 뭔지는 알아요. 이준석의 여당 핵심위원장 복귀는 다리 위를 서성거리는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길이 구말리같이 청청한 29살짜리 청년이 무망한 꿈을 붙잡고 김종인이나 이상돈이처럼 열정과 재능을 그렇게 마모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임석규 논설위원은 쓰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새누리당이 국민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제가 임석규 위원의 이런 나이브한 글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새누리당은 그렇게 희망하고 소망해서 바뀔 정당 아닙니다. 그야말로 표로 심판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선거 전에 조원진이라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구에서 권영진이 대구시장 후보 뽑아달라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세월호의 유가족 보고 당신들 뭐야? 유가족이면 좀 가만히 있어! 이따위 망발을 늘어놓는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또다시 쏘을 겁니까?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그거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이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주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조합원 가입해 주신 분들 계시네요. 서울 노원구 월계 3동의 코코샤넬님 조합원 가입하시고 출자금 납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 사구 장림동의 동희 아빠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북구 읍내동의 참참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네. 김영란법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부패지수는요.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려면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교묘하게 방해를 해서 이 김영란법이 잘 통과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자기 밥그릇에 관계되는 문제거든. 그러나 김영란법은 꼭 통과시켜야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망쳐놓은 이 나라의
공무원의 부패 지수를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요. 중앙일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오늘 사설로 무엇이 두려워서 김영란법을 미루느냐라고 정치권을 질타한 대목은 책에 들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 수준의 법령 정비를 하겠다며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등 각종 안건이 국회 심의에 올라와 있다. 과거에 볼 수 없던 비상한 의식과 문화의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우리 세대가 직면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표류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법안의 핵심은 모든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 대가성, 이게 뭐냐면은, 자, 이 100만 원 뇌물을 줄 테니까 그 대가로 뭔가 다른 이권을 준다든지 다른 편의를 준다든지 하면은 지금 김영란법 통과되든 말든 걸립니다. 근데 이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받아 처먹은 인간들은 전부 다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은 검찰이 이 대가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준 놈이나 받은 놈이 서로의 이해를 공유할 때 절대 대가성 없다라고 주장할 게 뻔한 것이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가성 문제는 늘상 초미의 관심사였고 뇌물 받은 게 뻔한 인간들이 무죄를 받는 때는 꼭 대가성 여부가 불분명하다. 대가성이 없었다라는 재판부의 판정이 뒤따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김영란법에서는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있든 없든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대가성 여부를 안 따지니까 받아먹은 그 사실만 입증이 되면 바로 처벌이 가능해지거든요. 정말 공무원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나아가서 공무원과 여러 가지로 연관을 맺지 않을 수 없는 정계, 재계 모두에게 그야말로 경종을 울리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법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공직자가 김영란법에 따르면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일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비리 구조가 특정한 대가성이 없더라도 자기 친구, 친척, 자녀 부탁하고 봐주는 끼리끼리 문화에 터잡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을 겨냥한 적극적인 부패 방지 입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이른바 관피아, 전관예우 문화도 이 법으로 질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각각 김영란법 통과의 당위성을 밝힌 만큼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 법안은 이미 19대 전반기 국회 막바지에 정무위 법안 심사소위가 심의했으나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로부터 엉뚱하게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으로까지 확대해 친척을 포함한 법 적용 대상자가 무려 1,800만 명에 이르는 바람에 무산됐다.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청탁 자체를 금지하면 국민 청원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반대 이유들이 속출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지역구 민원이나 관련 업계 로비가 어려워질 국회의원들이 과도한 문제 제기로 의도적으로 법안을 무산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 법안 자체가 정부를 넘어올 때도 여러 가지 왜곡과 굴절을 겪었습니다마는 여론의 질타 때문에 그 명을 유지하다가 국회에서 결국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 적용 대상자가 1,800명이나 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법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번 후반기 국회 정무위는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을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김영란법의 제정은 일종의 국민적 합의이자 압력입니다. 그리고 과거 여야 지도부들이 약속했던 문제입니다. 문제점은 풀어서 넘어가야 될 일이지 법을 무산시킬 이유가 되지 않는다 라고 심지어 중앙일보도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 정신 차리세요.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에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원.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예, 그때 새누리당이 이준석 비대위를 출범시키면서 또다시 사기 쇼를 하고 있는데요. 또 새누리당 전당대회 주자들은 또 보면은 정말 웃기는 일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박정희 참배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I.M. 피터가 새누리당은 당권 잡으려면 박정희 동상부터 참배하느냐라고 꼬집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7.14 전당대회의 공식 선거전이 7월 3일 후보 등록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거대 여당의 수장이 될 새누리당 7.14 전당대회는 무려 9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몇몇 후보는 경북 구미의 박정희 생가를 찾아가거나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일부 후보는 현충원의 박정희 묘역을 찾아가 참배를 하기도 했으며 시작부터 박정희 마케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들의 과거를 아는 이들이라면 그런 그들의 모습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친박의 수장이라는 서청원부터 봅시다. 서청원 의원은 친박연대를 만들어서 박근혜와 함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서청원은 박정희와 악연이 있는 인물이죠. 서청원의 공식 사이트를 보면 자신이 중앙대 총학생회장으로 육사망장을 주도하다가 4개월간 구속됐고 그 인연으로 지금의 부인과 결혼하게 됐다는 양력이 나옵니다. 육사망장은 1964년 박정희의 한일 협상에 반대한 야당과 시민, 대학생들이 일으킨 운동입니다. 당시 박정희는 1964년 6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여 한일 협상 반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대일 군력 외교에 반대하다 구속됐던 사람이 무력으로 시민을 진압한 박정희의 사진에 고개를 숙이고 그의 동상 앞에서 큰 감회를 받았다며 새누리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서청원의 의리 캠프에서 말하는 의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을동은 더 웃겨요. 들어보시죠. 김을동 후보는 깡패이자 국회의원이었던 김두한의 아버지입니다. 김두한은 박정희 정권 시절 내라는 모죄로 구속됐었습니다. 1966년 서슬이 펄원 박정희 독재 시절 김두한은 한독당 내라는 모 사건으로 구속됩니다.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모든 언론이 주장했듯이 내라는 모는 지금도 무시무시한 제목입니다. 많은 시민을 경악하게 했던 폭발물을 사용해 국가 반란을 꾀했다던 내라는 모는 역시나 무죄가 선고됐고 김두한에게는 고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벌금 3만 원만 내려집니다. 김두한은 삼성 이병철과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며 국회 오물투척 사건을 벌였고 제7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에서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구속됩니다. 반공법으로 구속된 김두한은 남산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심한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을동 후보는 여성으로 선거에 상관없이 최고위원 자리가 확정돼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김두한이 살아서 자신을 고문하고 구속했던 박정희의 딸과 함께 있는 김을동 후보를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국회에서 똥입니다. 똥을 던집니다. 똥을 던졌던 김두한이나 체류탄을 던졌던
김선동이나 보면은 아마도 당시 정권에게는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에게는 내란 음모를 죄를 뒤집어 씌웠고 김두한에게는 유시에서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구속시켜서 마구잡이로 중앙정부에 끌고 가서 쭉 팹니다. 참. 또 있습니다. 김무성 후보는 비박이면서 선거 때만 되면 내가 원조 친박이다 광장하는 독특한 사람이 있죠. 이번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 가장 유력한 후보인 서청원 후보와 함께 계속 친박 논쟁을 벌이고 있는 김무성. 원래 군사정권에 반대하며 민주화의 운동을 했던 민주협 출신입니다. 김영삼 따라다녔으니까 당연히 민주협했죠. 자신이 민주주의 운동을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도 그가 벌이는 모습을 보면 진짜 군사 독재를 싫어했을 인물이 맞는지 아니면 출세를 위해 운동을 했는지 아리송합니다. 또 있습니다. 뭐 여러 명 있는데요. 박창달이 자유총연맹에 했던 박창달이 더 웃깁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출신인 박창달 전 의원은 7월 3일 경북 구미 박정희 동상 옆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식을 했습니다. 박창달 후보는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고향으로 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민주공화당으로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애국 정신을 배웠습니다라며 박정희 동상 앞에서 출정식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의 정치적 사상과 가치관이 박정희라는 박창달 후보가 있던 한국자유총연맹은 보수단체로 온갖 비리에 연루됐었습니다. 박창달 후보가 배운 것은 애족 정신이 아니라 정치 자금을 모으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박정희의 수법이 아닌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박근혜 눈물 마케팅. 박근혜 지키기는 지난 6.4 지방선거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친박연대 시절부터 아주 효과적인 선거 전략이었죠. 그러나 이제 박근혜 마케팅이 그 끝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신 이준석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의 대표를 하고 있다는 인간들은 이렇게 박근혜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누리당 당원들은 국민 여론과는 다르게 더 박근혜에게 호의적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당이 대통령에게 종속돼서 이따위 식으로 박근혜 지키기 그리고 박정희 참배하기로 벌이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정치 지도자가 맞는지 한숨만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고 보면 새누리당의 목적은 오직 박근혜 지키기 하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군사독재 시절 박정희의 통치 수법으로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면 출세했을 수 있다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주입해서 그래서 박정희 시절 성공하였던 사람들이 제1원칙은 박정희에 대한 충성맹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은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몰두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박근혜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 오로지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하는 국회의원, 그들에게 박근혜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지키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니 자신을 뽑아달라 이렇게 외치는 이들, 그들의 사탕발림에 언제나 국민들은 쏟고만 있죠. 예, 이게 새누리당 당내 행사처럼 보이지만은 또 당내 행사만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인 신의, 약속 다 팽개친 사람들이죠. 호불호를 떠나서 정치적인 약속을 팽개친 그런 집단에 대해서는 응분의 응징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